세상은 늘 계산 위에서 돌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감정 위에서 흔들립니다. 봄처럼 따뜻한 날이 와도 마음속의 겨울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이들이 마침내 숨을 고르려 할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수입 없음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막막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곧 우리가 닿게 될 길일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작은 빌라 단지, 윤석진 씨는 올해 61입니다. 전직 건설 현장 소장이던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매일 아침 첫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해 저녁 공사장 불빛 속의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건설업이란 게 그렇듯 고정된 월급은 없었지만 현장만 끊기지 않으면 일당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둘 대학까지 보냈고 오래된 아파트도 대출로 마련했으며 처와 함께 매달 조촐한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부지런히 살아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퇴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명찰을 떼는 일일 줄 몰랐다고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저 쉬는 게 좋았고 아침에 느긋하게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시는 일이 꽤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이 두 달, 세 달이 되고 나니 불쑥 찾아오는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이 없어지고 외식 한 번도 망설이게 되는 날이 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걸요. 국민연금은 매달 나오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건 아파트에 작은 방 하나를 새놓는 일이었습니다. 방값이 크지는 않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전기세조차 밀릴 뻔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 앞에선 여전히 덤덤한 척하지만 밤이 깊으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들춰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고 벌이는 없고 남은 건 고정비용뿐이라는 현실은 그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란 게 사람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그보다 더한 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벽이었다고. 자신이 더 일찍 퇴직 후 고정 수입에 대해 고민했다면 조금은 덜 쓸쓸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울 송파구의 박은영 씨. 올해 57이 된 그녀는 24년간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쳐온 강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가는 시간에 맞춰 살아왔기에 그녀의 하루는 늘 분주했고 연말 정산서에 적힌 소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은 오롯이 나올 때만 있는 돈이었습니다. 보험,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매달 학원 원장에게 주는 자리세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건 늘 아슬아슬했지요. 그래도 자신이 계속 강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허리가 아파도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이 있다는 것이 삶의 리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은 결국 수업을 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휴직이 없고 아프면 곧 소득이 끊깁니다. 실제로 그녀가 병원에 다녀온 달 통장에 찍힌 강의료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쉬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연금은 아직 멀었으며 예금은 그간의 지출로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때 펀드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었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 옆 빈 상가를 빌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물을 썰고 김치를 담급니다. 하루 매출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 그녀의 반찬을 사가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생계의 위기 속에서 돈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도구였고 이 사회에서 자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퇴직 후 벌이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재무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시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일에서 물러나고 있지만 삶에서 물러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이후의 시간에도 내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일정한 금액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전하는 진심입니다. 소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퇴직 전부터 준비된 고정 수입이며 작지만 단단한 생활 자금입니다. 늦기 전에 스스로 묻고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쉬게 되는 그날 내 삶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젠가에 우리를 구할 마지막 안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마치 계절을 잃은 시간 속을 걷는 것과 같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내며 벌이라는 확실한 구조 위에 삶을 쌓아 올린 이들은 그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를 놓고 무너질 위태로운 경계에 선다. 퇴직이 자유의 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문 너머에는 오히려 경제적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 단순한 수입의 단절을 넘어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기라는 인식은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계를 좌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소비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퇴직 전까지의 준비 태도와 축적 구조다. 퇴직 이후에도 삶을 지속하려면 최소한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고 이 고정 수입은 그 사람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퇴직을 정해진 연령의 일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재정 설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5060대는 과거 경제 성장기 동안 자산 인플레라는 희망 속에서 움직였고 부동산 자산 중심의 재테크 문화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자산과 수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오랜 시간 모은 자산이 있어도 그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하고 어떻게 일정 수익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결국 생계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한국의 퇴직자 다수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노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 시기를 단순히 소비의 시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고정 지출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비, 건강보험료, 식비, 교통비, 예기치 못한 병원비까지 모든 지출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소득은 줄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의 방패가 되어줄 수는 있으나 대다수 은퇴자가 체감하는 연금 수령액은 월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구조, 이른바 생활유지선은 누구나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기준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기초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퇴직 이후의 지출 규모를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이는 감정이 아닌 수치로 접근해야 한다. 막연히 덜 쓰겠지 하는 착각은 재정 파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직자 중 다수는 퇴직 후에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주거 유지비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소비하고 있다. 둘째,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일 필요는 없다. 소규모 상가 임대 수입, 배당금 기반의 투자 자산, 소일거리 수준의 프리랜서 활동 등 현실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입원을 최소 하나 이상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수입 구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여야 고정 수입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자산을 단지 보유의 개념으로 두지 말고 활용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는 거주 목적이었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은퇴 후에는 주택연금이나 전세 전환, 일부 임대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 활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산은 소유 자체로는 생계를 유지해주지 않는다. 넷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퇴직자 다수가 보험이나 펀드라는 이름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유지하다가 막상 필요할 때 해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실질 수입이다. 따라서 확정형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배당형 자산에 대한 관심과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고정비 구조는 바뀌지 않기에 이 구조를 얼마나 효율화하느냐에 따라 삶의 여유가 달라진다. 불필요한 구독, 과도한 통신비, 중복되는 보험료, 과소비성 멤버십 등은 정리되어야 하며 생활의 중심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정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수입이 사라지는 삶은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기 쉽고 이때의 감정적 공허함은 건강, 인간관계, 사회성과 같은 삶의 전반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을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소규모의 일이나 모임을 통해 정서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결국 퇴직은 종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더는 꿈을 키우기 위한 자금이 아니다.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무너지지 않게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다. 고정적인 수입 구조가 없는 노후는 땅이 없는 집과 같다. 보기에는 서 있을 수 있으나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얼마가 있어야 견딜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이 계산은 늦을수록 불리하며 막연할수록 위험하다. 퇴직 후 벌이는 사라지지만 지출은 남고 삶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 돈이 이 준비가 곧 우리의 미래다.